만나면 좋은 친구 MBC.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는 200여 개의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골격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뼈, 바로 인체 기둥이라고 하는 척추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척추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면 네. 삶의 질 또한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는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척추 건강 조치 신경외과 이준교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긴 한데 문제는 이 허리 통증입니다. 이렇게 점점 일교차가 커질수록 이게 척추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온 변화를 겪으면 저희 몸의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쉽게 관절과 연골이 경직되어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척추 질환의 발생과 통증의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강직된 관절과 연골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척추 골절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분명 다른 척추 질환들을 또 앓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으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이나 같은 척추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30, 4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척추 협착증이 진행되어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과 전만 전이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년기에 닫아들면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낮아진 골 밀도로 인해서 추체 압박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대들보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통로도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는 골격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네. 신경 전달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텐데요. 오늘 이 척추 건강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볼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몸의 척추는 총 3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윗부분에는 저희 경추, 목뼈가 총 7마디가 있고요. 이는 C자 모양으로 앞으로 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등뼈, 즉 흉추가 12마디 위치해 있으며 경추와는 반대로 역C자에 뒤로 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흉추는 주변의 늑골,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허리뼈, 즉 요추 5마디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어서 엉치뼈와 꼬리뼈가 각각 5마디, 4마디
이렇게 모두 붙어 있는 상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면 또 키가 점점 준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이게 혹시 척추의 변형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추간판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척추체 사이의 높이가 감소되어 외적으로 봤을 때 키가 줄어들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노년기 때는 골다공증에 의해서 추체 압박골절로 인해 허리가 앞으로 굽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네. 근육이 위축됨에 따라 척추가 전반적으로 후만 됨으로써 외적으로 봤을 때 키가 줄어들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좋지 않다 보면 네. 키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의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가 건강해지려면 의자부터 치우고 일어나라라는 표현도 쓰곤 하는데요. 이렇게 자세가 척추 건강에 각기 미치는 영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세에 따른 디스크의 압력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저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100이라고 한다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누워 있거나 바르게 누워 있을 경우에는 50% 이하 정도의 압력이 전달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는 30% 이상의 더 추간판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저희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의자에 다리 꼬고 앉는 게 270까지 압력이 그러니까요. 높아질 정도로 저렇게 무리를 주는 행동인지 몰랐네요. 정말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알아볼 척추는 정말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게 하는 척추 질환의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하게 목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팔에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신경근이 아니라 신경관에 직접적인 압박이 지속되게 되면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경추에 있는 병변으로 인해서 다리 저림 증상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혹은 걷기나 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추협착증에 대한 증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허리와 엉치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다리 저림 및 시림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신경관의 넓이를 넓혀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보통 허리를 굽히고 걸으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걸을 때 반복적인 휴식을 통해 걸기 시작하면 증상이 악화되어 걷고 쉬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다리 저림 현상이 오래 걷다 보면은 자꾸 그 통증이 느껴져서 쉬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오히려 조금의 통증이 있는데 걸으면 나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신경관 협착증에서 관찰되는 파행, 보행 장애의 경우에는 예.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활동을 하게 되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인성 파행, 즉 혈관인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면 혈관 주변에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느 질환이 좀 더 중증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자들한테는 더욱더 힘든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겠지만요. 각각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좀 더 중증하다든지 그러기는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허리 자체가 아프다기보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걷거나 이제 그런데 지장을 주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뭐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추 협착증이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목 통증과 어깨 통증, 그리고 날개뼈와 상지 저림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어깨 관절 문제와 특히 손목의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것이고
요추 협착증에 대한 증상으로 허리 통증과 동반된 하지 통증의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라든지 무릎 골 관절염 네. 그리고 발에 족저근막염 등과 같은 질환에 간별 질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척추 협착증을 녹슨 수도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척추 협착증은 척추관 혹은 추관공의 협착으로, 즉 좁아짐으로 인해 척추신경 혹은 신경근이 압박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MRI 검사에서 가운데 보시는 빨간 원 안쪽에 척추신경관이 잘 위치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관공 사이로 까만 영상으로 보이는 가지신경들이 자유롭게 분지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는 척추관 주변에 황색인대와 디스크 그리고 관절 등이 비우되어 신경관을 압박하여 신경관의 모양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척추 협착증은 중년 이후 사람을 못 걷게 만드는 가장 흔한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먼저 선천적인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퇴행성 협착증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척추의 사용 등으로 이러한 퇴행성 협착증을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척추는 한 사람의 일상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습관으로 생활을 하시는지 그 오롯이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무거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척추가 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방 하나 메는데 뭐 척추가 휘겠습니까? 오랜 시간 가방을 한쪽으로 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방을 메고 다닌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전반적인 척추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가방을 멜 때 크로스로 메거나 크로스로 매더라도 좌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매는 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뼈 하면 OS, 정형외과를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 신경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척추, 신경이 망가질 경우, 훼손될 경우, 혹은 죽을 경우에는 발목 신경도 상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척추와 발목은 이제 거리가 좀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발목, 그러니까 허리 신경에서 발목이나 무릎의 감각이나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허리 부분에서, 특히 요추에서 기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추 부위에 디스크나 협착증 등으로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무릎을 편다거나 굽히거나 아니면 발목을 굽히거나 피거나 하는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빨리 그 척추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제 주위에요, 이렇게 평소에 척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척추를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통,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이, 심하신 분이 윗몸 일으키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허리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선생님 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니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는 삼가해야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네. 복부에 힘을 준 자세로 윗몸 일으키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 운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통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스트레칭이나 다른 운동은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드는,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2, 30회씩
아침 저녁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내렸다 하는 네네. 운동을 하면은 네. 허리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 둘 다 이제 허리 통증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파서 펴지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해부학적 특성상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추간판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뒤쪽에 위치해 있는 신경관과 가지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신경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몸을 구부리게 되면 뒤에 구조물인 황색인대가 늘어나면서 신경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보다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고 증상이 한쪽에, 즉 편측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에 반해 퇴행성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기간도 좀 더 긴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증상도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이렇듯 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환자들이 네. 방문하게 되시면 일단 문진과 더불어서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시면 먼저 문진을 통해 환자분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문진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학적 검사로는 환자분을 직접 만져보면서 근력의 저하가 있는지, 감각 저하가 있는지, 혹은 병적 반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한 후에 근전도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학적 검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와 CT 그리고 MRI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 CT, MRI 검사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병원을 찾게 되면 엑스레이는 무조건 찍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진단이 나오게 되면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조금 자세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뼈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정면에서 찍고 측면에서 찍으면서 혹은 허리를 굽힌 자세 그리고 편 자세에서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CT나 MRI에서는 움직이는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폈을 때 요추 3번에 척추체가 앞으로 밀려 있는 전방 전이증과 척추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흔히 CT 촬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CT 촬영은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어 컴퓨터 처리를 하여 영상으로 만들어낸 검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까맣게 가스가 차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MRI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협착증으로 인해서 황색인대에 고라가 진행되는 모습을 C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검사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학적 검사입니다. 맨 우측에 보이시는 4번, 5번, 요추 4, 5번의 협착증이 관찰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횡단면을 보셨을 때 신경관 바깥쪽으로 황색인대와 추간판 그리고 관절이 비우되어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추간공이라는 가지신경이 나오는 위치에 인대와 뼈가 자라나 협착증이 확인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횡단면에서 추간공에 까맣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MRI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즉 압박성 골절이 급성 골절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와 더불어 과거에는 척수 조영술을 하기 위해 주사 바늘을 침습적으로 주입하여 직접 조영제를 주입하여 촬영을 시행했었는데 이제 영상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추가로 척수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수 조영술은 사진에서와 같이 4번과 5번, 천추 1번에 두 군데의 신경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입니다. 실제로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척수관을 쭉 흐르게 되는데 아래 두 군데 보시면 그 흐름이 끊겨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사선 조사가 되는 엑스레이나 CT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꼭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어느 주기더라도 MRI 검사는 무해한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MRI 검사는 조금 마음 편히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받아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대신 엑스레이나 CT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이 영상 검사에서 이 사진을 찍고 보니까 증상은 조금 심각하다라고 나왔는데 막상 또 환자가 느끼기에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네네. 치료를 앞으로 벌어질 거에 대비 선제적으로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괜찮으면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놔둬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더라도 영상학적으로는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증상은 거의 없지만 영상학적으로 심한 병변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학적으로 병변이 심한데 증상이 없는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고 영상학적으로 심하지 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환자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치료해 드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추간판 탈출술 같은 경우는 탈출된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즉 이물질로 생각하고 백혈구 등의 탐식 세포들이 그 터진 디스크를 우리 몸 안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다들 허리 아픈 통증은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병원에 가셨을 때 이미 알고 계신 정보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다양한 또 그 치료 선택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중에 따라서 그 단계별 치료 그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등의 보존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증상 호전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척추 주사 치료와 중재적 시술인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거나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분 마취를 통한 내시경 수술로 병변을 제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를 보이게 되면 전신마취 하에 현미경 미세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혹은 최소 침습 척추 고정술과 광부미 골 유화술로 단계별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질환별 단계별 치료 원칙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치료 방법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먼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와 신경 주사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로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 그리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 있겠는데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외부에 주사 바늘을 위치시키고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문제가 되어 있는, 즉 압박되어 있는 그 신경근에 정확하게 주사 바늘을 위치하여 약물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추 부위에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요추부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CT를 통해서도 우리 경추부나 흉추부에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 주사 치료는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좀 허리 조금 아프시면 주사 한 대 맞으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하곤 하시던데 이 주사 자주 맞아도 괜찮은 건지 어떤 좀 주기를 둬야 되는 건지 혹시 많이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도 늘 궁금합니다. 네, 보통 신경 주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 텀을 두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과도하게 과량, 자주 맞지 않으면 특별히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비수술적 치료는 일단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네.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더불어서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과 더불어서 앞쪽에 설명해 주셨던 중재적 시술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으로는 먼저 큰 절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시술 시간은 주로 20분 미만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전신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시행함으로써 이는 고령이나 당뇨,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시는 고령의 환자들에서도 권유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추에 가느다란 관을 주입하여 그 병변에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신경관이나 가지신경에 유착을 풀어준 후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경추에 마찬가지로 관을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입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추신경 성형술은 저희 몸의 정상적으로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병변에 위치시킨 후 조영제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유착되어 있는 척추신경관과 가지신경을 풀어주고 약물을 뿌려주는 치료입니다. 요추풍선 확장술은 인대라든지 디스크 그리고 뼈 등으로 좁아져 있는 추간공이나 신경관에 가느다란 카테터 끝에 풍선 모양의 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그 카테터는 실제로 이런 풍선 모양을 띠고 있고 저희가 실내로 꼬리뼈를 통해 관이 위치한 후 추간공에 위치하고 이 풍선을 넓혀줌으로써 좁아져 있는 그 추간공을 넓혀줘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수술실에 흐르는 긴장감,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는 척추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 이는 흔치 않은 사례다.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2주 전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다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환자분 허리 통증과 그 오른쪽 엉치 통증 심해서 저희 스트레처 칼을 타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요추 3번과 4번에 전방 전이증과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있고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전방을 경유한 골요합술을 시행 예정입니다. 그 후에 터져 있는 추간판을 제거하고 추간공과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감압술을 시행한 후 불안정성이 있는 요추 부분을 뒤에서 핀 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주사와 약물 치료로 더는 척추 노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 환자에겐 결국 수술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 6시간 넘게 걸린 척추 수술.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 수술은 순조롭게 어떤 합병증 없이 잘 종료되었고요. 우측으로 통증 심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조기 착용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 바닥에 앉는 등의 그런 자세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안심할 수 없는 척추 질환. 이종희 씨 역시 허리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얼마 전 수술을 받았다. 2달 전부터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앉아 있을 때 밥 먹을 때부터 아파가지고 고통을 뭐 1에서 10까지 하면 7에서 8 정도까지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좌측에 디스크가 아래로 터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수적 처치로 디스크를 제거를 했습니다. 다리 아프게 했었던 우리 신경이 왼쪽 신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요추 제4번과 5번에 좌측에 아래쪽으로 탈출된 디스크가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터진 디스크에 압박되어 있는 신경이 잘 움직이는지 압박이 풀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허리 통증은 좀 이제 괜찮으세요? 수술 부위? 네,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아. 혹시 퇴원 후에 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싶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좀 삼가하시고 특히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는 통증의 공포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이종희 씨. 학교 생활할 때는 그냥 책상에 엎드리는 거, 직장 생활에는 약간 직종이 무거운 거나 뭐 장시간 서 있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일단 직장에 복귀하는 게 가장 다른 분들이 제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를 좀 덜 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면 허리 괜찮아지면 축구 정도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 앞서 보신 62세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척추 전방 전이증,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세 가지를. 네, 세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환자분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추간판 탈출증과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누구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첫째는 상하지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수술적 처치를 고려합니다. 신경은 손상되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꼭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대소변 장애입니다. 허리 신경이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대변이나 소변의 감각이 떨어져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최대한 빨리 수술적 처치를 통해 감압술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비수술적 처치인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악화 및 호전이 없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네. 수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분야든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최소 침습 치료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내시경을 활용해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같은 것이 쓰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처치와 미세현미경을 통한 수술적 처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처치 중에 국소 마취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몸의 정상적인 공간인 추간공을 통해 내시경을 주입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우측 다리 통증과 발목 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셨고 내원 후에 MRI 상에서 4번, 5번에 터져 있는 디스크가 관찰됩니다. 국소 마취를 통한 내시경 수술로 터져 있는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관 및 가지신경이 잘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5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좌측에 무릎이 잘 안 굽혀진다. 무릎 주변에 그리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여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MR 사진상 3번, 요추 3번, 4번에 좌측으로 터져서 아래로 흘러나온 까만 디스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 후 내시경 수술적 처치 후에 터진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관 및 가지신경이 잘 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신 환자 사례처럼 내시경이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절개하는 부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개를 한 곳만 하느냐 아니면 두 곳 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되어진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방향 내시경 수술은 수술 처치를 할 때 내시경과 수술 기구가 한 구멍, 즉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내시경 수술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주로 경추에 병변이 있을 때 한방향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현재 척추관 주변에 구조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드려가면서 뼈, 그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3mm 정도 되는 드릴을 이용해서 위아래 뼈에 연결되어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위해 드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신경관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위쪽에 붙어 있는 인대를 제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인대를 제거하여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넓혀주기 위해 인대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터진 디스크도 제거하기 위해 드릴과 여러 기구를 사용해서 신경관을 넓혀주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이 부분이 추간공이 되겠고 네. 그 아래쪽에 가지신경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네. 터진 디스크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터진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지혈을 한 후 가지신경과 척추관이 잘 넓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상이 한방향 내시경 수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절개를 한 부위만 해서 네, 지금 맞습니다. 수술이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내시경을 통한 수술 처치 증례입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영상의 사진인데요. 5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5번, 6번에 좌측으로 터져 있는 디스크가 있고 신경관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네. 환자 상지의 근력 저하 동반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에 터진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관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분은 아주 심하게 추간공 협착증과 터진 디스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한방향 내시경 수술 후 넓어져 있는 신경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또한 수술적 처치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수술 기구가 들어가고 네. 왼쪽에는 수술 렌즈, 내시경 렌즈가 들어가는 두 구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향에 따라 오른손, 왼손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구가 들어가는 쪽은 약 1cm 미만의 절개를 하고 렌즈가 들어가는 곳은 0.7c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증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분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우측 하지 통증과 발목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매우 불편감을 느끼어 내원하셨습니다. 환자 양방향 내시경 수술 후 터져 있는 까만 디스크는 잘 제거되고 오른쪽에 신경까지 잘 보이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65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중심성이 아니라 추간공의 협착증을 동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간공의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추간공을 넓혀주고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가지신경이 잘 나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 처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하지만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미세 현미경 수술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구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질환을 내시경적인 처치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의 유착이 심하거나 다발성으로 병이 존재하는 경우는 절개를 통한 미세 현미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4번, 5번에 협착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황색인대가 까맣게 두꺼워져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유착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미세 현미경 수술을 진행하였고 넓어져 있는 신경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69세 여성분이십니다.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과 양하지 저림 증상을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던 찰나에 2주 전 갑자기 발생한 극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내원 후 영상학적 검사상 3번, 4번에 위쪽으로 터져 흘러나온 디스크가 관찰되고 그 부위에 중심성 협착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3번, 4번에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넓혀주고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며 3번과 4번, 5번의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시켜주기 위해 추체 유압술과 나사목 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터져 있는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좁아져 있던 척추 신경관이 잘 넓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까지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척추 건강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단 뭐부터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는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의자 뒤쪽까지 엉덩이를 쭉 집어넣어 주시고 허리를 곧게 편 후 머리 받침대에 머리를 기대어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핸들과 제 몸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팔이 굽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치해 있는 것이 좋겠고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 경우에는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기보다는 여러 관절, 특히 무릎 관절까지 같이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좀 더 허리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투기라든지 격렬하게 행해지는 에어로빅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와 테니스, 스쿼시 등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자극이 있는 운동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볼링과 당구 등 허리를 굽힌 자세, 한 가지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운동 또한 척추 건강에는 좋지 못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척추를 위한 운동에는 수영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수영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떤 중력에 의해서 추간판이라든지 허리 주변 구조물들에 자극을 주지 않고 척추 주변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바른 자세로 걷는다든지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에 좋은 운동 그리고 피해야 될 운동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앞서 피해야 될 운동에 골프가 들어가 있었는데 또 어느 분들께서는 오히려 골프를 칠 때 아팠던 허리가 좀 시원해지면서 괜찮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골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허리를 굽힘으로써 척추관이 넓어져서 넓어진 척추관으로 인해서 협착증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한쪽 방향으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척추의 어떤 부분에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외래에 50대 남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네. 등산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친구분들과 골프도 자주 즐겨 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골프를 쳐오면서 허리 통증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 허리 쪽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척추체가 더 증식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었고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런 운동들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될 운동이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으면 허리 통증이 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리통 심할 때 허리가 아프고 이제 바닥 걸레질 같은 거 할 때 많이 아파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오르막길 오를 때도 좀 아파요. 운동을 좀 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중량 같은 걸 좀 들거나 할 때 허리 통증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려고 해요. 허리 베개를 사용하고 있고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웬만해서는
무리한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허리 통증이 심한 날에는 온찜질이나 냉찜질 같은 걸 좀 번갈아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관절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더라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새우잠을 자면은 척추나 허리 같은 게 좀 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새우잠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굽힌 자세에서 자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시간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고 했으니까 장시간 그 자체로 하루 이틀, 1년, 10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척추 자체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자세로 4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 자지는 않습니다. 우리 1시간마다 보통 이제 자세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척추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7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얼마 전에 요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혈압, 당뇨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좀 빨리 좀 회복하고 싶대요. 어떤 운동이 하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 부위 통증은 몇 개월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떤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적인 운동보다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과 왼쪽 다리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30회씩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해주면은 허리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엎드린 자세에서 엎드렸어요? 예,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 슈퍼맨처럼 양손과 양팔을 쭉 뻗은 자세로 버티는 자세. 그러면 등 쪽에 운동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60대 주부의 사연인데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데 자식들이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 칼슘제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뼈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우리 수술 후에 주변 조직의 회복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 50대 이후에 폐경기 골다공증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 혹은 주사와 함께 칼슘제를 같이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먹어도 괜찮은 거네요. 자식들이 효자네요. 이번에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30대의 사연인데요. 작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방치해뒀다고 합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니까 척추 후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척추 후만증보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생선 진단을 받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분 수술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술적 처치는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 상황에서는 술적 처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30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자유롭게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척추 후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럼으로써 척추 변형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수술로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르게 물리치료나 자세 교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한 경우에는 보조기도 착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한 생활 속 꿀팁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대단한 운동을 허리에 도움을 주는 운동들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자세를 올바로 한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집안 거실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 등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꼭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맞이하는 명절이어서 즐거운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귀성길 정체로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음식 네. 준비하느라고 또 허리가 남아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명절이 즐거워야지 힘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예, 건강 관리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척추 건강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유익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신경외과의 이준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가장 흔한 어떤 디스크나 협착증을 단주사만으로 어떤 녹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가능하다면 환자분들한테 큰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원인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 진료하고 좋아지는 거 모습 뒤에서 보는 게 정말 큰 보람이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저한테도 그게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직업은 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